안녕하세요. 언어재활사 아이예입니다. 오늘은 자폐의 특징, 자폐아동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LPI의 유튜브 첫 영상에서 공유하였듯이 자폐아동은 호명과 눈맞춤, 포인팅에서 비장애인 아이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호환되지 않는 상호작용의 한 부분으로 또 다른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화를 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하고픈 이야기만을 이어가는 것.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많이 표현되었던 아스퍼거 증후군의 모습입니다. 둘째, 새로운 장소와 사람을 만났을 때 여긴 어디지 혹은 누구지 하는 궁금증이 적거나 그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강한 모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셋째, 까치발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전정 감각과 발끝 감각 자극을 즐기는 까치발을 하고 걷는 모습이나 소파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으로 시각적 자극을 충족시키거나 몸의 속도감과 운동감을 느끼는 모습도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런 친구들은 전정기가 감각을 위해 그네를 타거나 발 감각을 위한 평균대 운동이 아동 감각 충족을 위해 아주 좋습니다. 넷째, 언어 지연이 있습니다. 자폐아동은 제한된 관심사와 언어를 관장하는 전두엽의 발달 저하, 낮은 IQ의 문제로 많은 아이들이 언어 지연을 겪습니다. 그래서 감각통합 수업과 언어치료 수업을 병행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각 아동만의 특이한 상동행동을 보입니다. 감각이 예민하여 한자리에서 빙빙 도는 상동행동, 날개짓을 하며 한자리에서 뛰는 상동행동 등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섯째, 문을 여닫거나 책의 어느 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시각추구 행동, 귀를 막거나 두드리거나 반복적인 소리를 연속으로 듣는 청각추구 행동이 있습니다. 일곱째, 혼자 놀기. 자신의 방법으로 장난감을 줄 세우거나 쌓기. 장난감을 떨어뜨리며 노는 모습, 또 TV에서 봤던 상황을 재현하여 누군가의 개입 시 자리를 피할 정도로 혼자 놀기를 즐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덟째, 패턴을 고집합니다. 여기서 패턴이란 아동 자신이 정한 규칙입니다. 가던 길로만 가기,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끝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기 등 자신이 정한 패턴대로 행동의 순서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아홉째, 반영어의 사용이 있습니다. 반영어란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는 것으로 지연 반영어와 즉각 반영어가 있습니다. 방금 한 말을 바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즉각 반영어입니다. 반영어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에 대한 예민성이 있습니다. 야채의 향이나 식감을 싫어해서 당근, 오이, 방울토마토를 먹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질긴 식감을 싫어해서 고기 등 딱딱한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며 구강구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육포나 누룽지를 먹여 어느 정도 질감 강도가 높은 음식물로 조작 운동을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소한 맛을 좋아하여 감자과자, 바삭거리는 스낵을 즐기거나 라면처럼 맵고 자극적인 것을 찾는 아이도 있는데 이 또한 구강과 혀의 자극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음식 섭취와 거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의 마음, 건강과 구강 발달을 위해 아동과 또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기준을 세우고 조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두 돌이 다 되도록 언어가 느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아이의 발달이 걱정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소아과나 소아정신과에 방문하셔서 아동 언어 검사와 자폐 검사, 카스 검사를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폐는 정상 발달을 하던 아동도 36개월을 전후로 하여 퇴행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기에 보호자분의 시선에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특수치료는 아동의 개월수가 적을 때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그 효과도 좋기 때문에 고려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도 아이였습니다.